요즘 날이 어때요? 오다 보니까 목련도 피고 벚꽃도 피고 그랬더라고요. 예전에는 꽃이 이렇게 순서대로 폈죠? 요새 한꺼번에 펴요. 꽃이 많이 피니까 좋습니까? 근데 걱정해요, 저는. 왜 걱정이냐? 이 꽃이 피면 곤충들이 꿀을 빨고 이렇게 하고 또 그 곤충들을 먹는 새들도 다니고, 그래서 또 꽃들도 곤충이 왔다 가야 이 가루까지 수분이 되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데, 이게 꽃이 일찍 피니까 곤충하고 꽃하고 이게 일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 근래에 벌 키우시는 분, 양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벌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텐데, 역시 그 계절에 맞게 이런 꽃도 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물취이모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취이모. 물은 뭐냐면 말물자야. 하지 마라. 취한다. 이 뭐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한자로는 물취이모 이러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 처음에 이제 오늘 춘추시대, 중국 춘추시대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중국에는 이제 춘추삼국시대가 있죠. 그러니까 춘추시대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서부터 BC 한 770년이니까 한 2800년, 지금부터 2800년 전이죠. 그때부터 한 500년, 550년 정도를 춘추시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앞부분은 춘추시대, 뒷부분은 이제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 처음에는 중국 땅이 이렇게 있는데 나라가 한 100개쯤 됐어요. 그 안에 조그만 나라들, 옛날에 이제 교통이 멀고 그러니까 100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춘추시대가 끝날 때쯤일 때는 14개 나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 제나라, 연나라, 한나라, 또 조나라, 위나라, 정나라, 초나라, 진나라, 또 진나라, 뭐 이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해서 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춘추시대에 제나라면 우리나라 산동선 근처에 그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제나라에 안영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안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을 자자를 붙이죠. 공자, 맹자, 장자, 노자, 한비자, 순자 이런 게 있죠. 관자, 안자도 있습니다. 안자는 누구냐? 안영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안영인데, 이 사람은 뛰어났기 때문에 안자라고 높여서 불렀습니다. 이 안영이 살던 때보다 한 200여 년 전에 제나라에 관중이라고 있었죠. 관중, 아주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그 관중은 높여서 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중과 안영을 다 훌륭한 정치가로 이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이 안영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 똑똑하고 그 아주 일을 잘하고, 그런데 총명할 뿐만 아니라 말을 잘해서 말 상대가 없어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또 임금에게는 아주 충성을 잘했습니다. 외교 무대에 가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는 아주 당당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 중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럼 볼품이 없어요. 생긴 게. 키가 지금 계산으로는 정확하지 못합니다. 옛날하고는 이 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한 140cm가 채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기록에 보면은 135cm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작습니다. 못생겼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아주 참 재간이 뛰어나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왕을 3명을 모셔요. 제 나라에 영공, 장공, 경공, 제영공, 제장공, 제경공 이렇게 3사람을 모시고 한 40년 동안 그 제 나라의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 번째 임금, 모셨던 세 번째 임금 제경공은 아주 화려하고 이게 요란한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제경공이 아끼는 용사가 3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 나라 삼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3걸. 얼마나 이 제경공이 애꼈느냐 하면 아주 의시되고 막 이러면서 횡포가 심했어요. 이 3명이. 그래서 이제 안영이 저거 언제 없애야 되겠다,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키가 135cm짜리가 용사들한테 그 덤빌 수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좀 손 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나라에서 임금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국빈 방문이죠.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도 일본 가서 국빈 대우를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노나라 임금이 제 나라에 왔습니다. 이제 안영은 상국, 그때 벼슬이 상국이면은 임금이 제일 높은 자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국무총리 같은 거죠. 이 상국이니까 이제 그 연회, 환영, 요새 말로는 리셉션이죠. 환영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안영이 들어가는데 그 제3걸, 이 용사 3명이 칼을 차고서는 그 회랑 밑에서 키기닥 돌고 그러면서 상국이 지나가는데 펀쳐만 채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연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서로 임금끼리도 뭐 이러면서 술이 좀 어느 무르익고 이랬을 때 안영이 그 제경공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뒷뜰에 복숭아가 잘 익었으니까 이거 따다가 안주로 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제경공이 좋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영이 시종을 시켜서 복숭아를 따와라 그랬어요. 제 생각엔 아마 몇 개 따오라고 숫자를 지정해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쟁반에다가 복숭아를 따가지고 와서 임금님부터 2분한테 드리고, 임금님들이 이렇게 맛있냐 그러면, 이 복숭아는 보통 복숭아가 아니고 많이 열리진 않지만 크고 달아서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들이 참 그냥 침이 마르도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그렇게 복숭아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인사들, 거기 내빈들, 또 이쪽 제 나라의 그 대신들에서 하나씩 논아 먹고 나니까 쟁반에 복숭아가 2개가 남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안영이 제경공한테 얘기를 합니다.
노나라 임금님도 오셨는데 우리 주공이 애끼시는 삼걸 데려다가 그 무용담을 자기의 공문을 좀 이렇게 소개하게 해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재경공은 자기가 아주 애끼는 자기 측근 병사 용사 아닙니까? 아 좋지.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공문 잘한 일들 어떻게 해서 삼걸이 됐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아주 이제 자기 무용담을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얘기를 쭉 해요. 이 세 명이 다 얘기를 했어요. 판정은 누가 하느냐? 임금이 그랬거든요. 재경공이 얘기를 잘하고 잘한 훌륭한 업적을 내린 사람한테는 복숭아를 주기다 했어요. 근데 이제 판정은 안영이 상국이니까 안영 보고 시켰습니다. 이제 안영이 앞에 두 명한테 복숭아를 줬어요.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친구가 이제 속상하죠. 자존심도 상하죠. 그때는 그 자존심이 대단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책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못 봤다니 이러고서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칼을 끊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명이 우리는 함께 죽기로 맹세한 형제 사이인데 어떻게 혼자 죽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두 명이 또 다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 횡포를 부리던 세 명을 다 없앴어요.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도 삼살사. 이는 둘이죠. 도는 복숭아 아닙니까? 살 죽이는 거죠. 삼 세 명의 용사를 이도 삼살 삼사 세 명의 용사를 복숭아 두 개로 죽인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안영이라는 사람이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안영이 이제 외국에 나갈 때는 사신으로 가면은 잘 해가지고 제 나라에 위신을 많이 올렸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안영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초나라 접대하는 사람이 보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을 안 열어주고 개구멍으로 일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영이 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호통을 칩니다. 내가 개나라 사신으로 왔으면 내가 절로 들어오지만 나는 제 나라의 사신이다. 글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접대하는 놈이 죄송합니다. 우선 대문으로 안 내렸어요. 이제 초나라의 영왕을 만났어요. 초영을 이제 가서 이렇게 제 나라 사신으로 왔습니다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초영왕이 얘기하기를 그대 나라에는 인재가 별로 없는가 보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왔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영이 대답하기를 제 나라 수도 임치, 제 나라 서울의 임치라는 것, 그 산동선 거기에 있습니다. 얘는 거리가 300개가 있대요. 거리가 300개 거리면 엄청난 거죠. 300개 거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소매를 펼치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옷들 입었잖아요. 소매를 다 펼치면 하늘이 태양이 가린다. 그렇게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땀을 다 합치면 비가 오는 것 같다.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또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 있는데 그 위로 수없이 발자국이 많이 찍히는데 어떻게 제 나라에 훌륭한 사람이 없겠느냐. 많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데 왜 당신처럼 볼품없는 사람이 우리 사신으로 왔어. 우리한테 사신으로 왔어. 그러니까 안영이 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낼 때 상대 나라의 수준에 맞게 보냅니다. 그래서 큰 나라에, 훌륭한 나라에 보낼 때는 훌륭한 사람을 보내지만 저는 볼품이 없어서 지금 선발돼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나라는 별 볼일 없는 나라다 이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처여망이 그 안영을 잘 접대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미국 얘기를 하나 할게요. 미국의 동부 쪽에는 그 대학들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죠. 아이비리그는 아주 뛰어난 그 대학 몇 개를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MIT, 다트머스 이런 그 최고급 학교들이죠. 인재들이 모이는 학교. 동부에 그런 대학이 있다면 서부 쪽에, 이 서부 쪽에는 스탠포드라든가 UC 버클리, UCLA, 캘리포니아 공대 이런 또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은 이제 그 서부 개척 시대의 그 서부하고 동부 사이에 그 횡단열차를 건설하고 그런 광공업이고 또 건축업이고 이런 철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중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합니다. 근데 이 스탠포드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 주니어 스탠포드 주니어가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을 다녔었어요. 잠깐 다녔는데 1년쯤 다녔는데 유럽 여행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 스탠포드 부부는 아들을 기념할 만한 걸 뭘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찾아갑니다. 가서 총장을 좀 만나겠다 하고 총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그 스탠포드는 볼이 다 보이는 낡은 옷을 입고 부인은 빛바랜 원피스를 입고 갔어요. 이제 비서가 보니까 아주 초라한 촌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은 바쁘십니다. 하루 종일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요 하고 기다려요. 비서가 조금 있으면 가겠지 했는데 4시간이 지나도 안 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가 참 질렸죠. 그래서 총장한테 가서 총장님 잠깐 만나시면 다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장은 이제 못마땅했어요. 못마땅했지만 간다니까 그러면 잠깐 들어오시게 하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허름한 부부가 왔습니다.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총장님, 저희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죽었습니다. 걔는 하버드 대학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념이 될 만한 걸 하나 기증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장이 아니 동상을 하나 세우려면 어떡합니까? 그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 죽은 사람들 다 동상을 세운다면 벌써 여기는 공동묘지가 됐을 겁니다. 아주 거칠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동상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중앙도서관 같은 건물을 하나 해서 기증할까 합니다. 아니 그 건물 하나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이 하버드 대학 세우는데 750만 불이나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 남편을 보면서 여보 750만 불이면 대학을 세운다니까 차라리 우리가 가서 하나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미소를 짓고 나와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사람을 불러서 크고 아름답고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과정, 최우수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대학을 준비해라. 그래서 만들어진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지금 유명한 대학이고 세계의 많은 인재들을 키워냈던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히죠. 이야, 이걸 그래서 교문에다가 글을 하나 써붙였어요. Don't judge a book its cover. 이런 말로 썼어요. 직역을 하면 책 표지를 보고 책이 좋다 나쁘다 좋은 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서양 사람들은 책을 사람들하고 비교를 많이 해서 책 표지를 외모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책 표지만 보고 책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건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학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임진왜란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오리 대감이 있죠. 오리 이원익 대감. 참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청백리 하면은 꼭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죠. 그 영의정이 이경준이라는 분이 영의정을 할 때 그 이경준 영의정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선조 2년 때 벼슬자리를 시작했는데 이 영의정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이원익은 가난해서 못 먹어가지고 아주 작습니다. 산삼을 한 20근 먹어야 될 텐데 돈이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선조가 바로 20근, 산삼 20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아련할 때 이렇게 이경준 영의정이 그럽니다. 키가 작아서 아마 발버둥을 이렇게 해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이러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선조가 합니다. 아까운 산삼만 버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원익이 키가 얼마나 되느냐. 아주 작아요. 그때도 지금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150cm가 안 돼요. 지금 대략 그 계산하면 한 145cm 정도 좀 되겠죠. 그렇죠? 좀 되나요? 아주 작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자기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 내가 키가 작구나. 그래서 이원익이 그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다. 남학신을 한치를 높여서 3cm 한치를 높여서 신었어요. 그리고 다니는데 관상쟁이가 그래요. 키가 한치만 작았으면 영의정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익이 거기서 남학신을 벗어요. 그러니까 이 관상쟁이가 장차에 영의정이신다고 절을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이원익은 아주 검소하고 집도 청아집 쓰러져 가는 집에서 이렇게 살고 비두세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국민학교 옛날엔 국민학교 가서 이럴 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원익이 참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중요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저 이순신 장군이 모함 받아서 잡혀온 건 아시죠? 원균의 모함을 받아서 잡혀왔습니다. 이순신은 정읍현감, 지금 전라북도 정읍현감을 했는데 유성룡이 이 사람이 인재다 해가지고 그 전라 좌우수사저 그걸 보내잖아요. 아주 특채 4단계인가 6단계인가를 높여서 보냈습니다. 유성룡의 천거에 의해서 그 전라 좌수사가 되죠. 해군 대장쯤 되는 거죠. 그 유성룡이 천거를 했는데도 이제 원균의 모함에 의해서 잡혀왔는데 임금이 직접 이제 군문을 했어요. 그 이제 다들 뭐라 그러냐, 대신들이 사형시켜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 이순신을 천거했던 유성룡조차도 반대 말을 못해요. 199명의 대신이 다 죽여야 된다. 이틀 동안을 대신들이 이렇게 졸릅니다. 선조가 왜 안 죽이느냐 이래요. 그러면서 이원익이 그때 도제찰사됐습니다. 도제찰사는 전쟁 시에 군대를 총괄하는 대장이에요. 임금도 이 사람 저 도제찰사에 그 함부로 이렇게 못해요. 이제 이틀 동안 그렇게 대신들이 그러는데 선조 임금이 도제찰사한테 왜 이순신을 다 죽이자고 그러는데 안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원익이 대답을 해요. 이 나중에 임금께서 도제찰사인 저를 경질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저 우수한 장수 이순신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순신이 살았습니다. 199대 1. 199명의 대신이 다 죽이자고 하는데 이원익 대감, 오리 이원익 대감이 말려서 이순신을 살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세계 최고의 해군 제독 이순신, 명장 이순신, 일본군을 격파하는 그런 공을 세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원익은 이순신을 살림으로써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이죠. 그렇게 키가 작다고 해서 볼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물취이모 이런 거죠. 어느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데 면접을 하는 거예요. 면접관이 앉아있는 응시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이 그 사람을 보고 얼굴이 길었어요. 그걸 보고서 자네는 넉넉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몹시 길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앉아있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막 그 기분이 안 좋고 그렇겠죠? 저 같으면 그냥 하고선 나올지도 모를 그런 모욕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이 면접관이 물어요. 자네는 머저리하고 바보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럴 줄 아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갈래가 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머저리라고 하고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는 흔히들 그런 거를 많이 하죠.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노숙자라든가 거기에 천사가 있다든가 하는 여러 많은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니까. 그러나 절대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다 뛰어난 인간입니다. 다 훌륭한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물취이모.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늘 배려하고 공경하고 잘 대하는,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우리 노인대학생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